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까지 또는 지금 내가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요? 이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아예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 집 마련은 했지만 내 집 마련 자체가 약간 애매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도 똘똘하게 했지만 투자를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아니면 여태까지 투자를 열심히 해왔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앞으로는 투자를 못할 것 같아. 이러신 분들한테도 얘기가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최근에도 또 2020년 12월에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각 지역의 비규제 지역이라던가 수도권 경기도 내에서 막 거래가 되게 많이 된 지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을 못하고 왜 움직이지 못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없애고 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든 자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고민하든 지금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제가 일반인과 투자자로 이제 구분해서 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알못, 부동산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일반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부동산을 알고 있는 투자자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항상 가이드를 드릴 때 나눠드려요. 왜냐하면 재반 지식이 다르시기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도 다르고, 그러니까 물론 고민하는 질문은 같은데 답변은 좀 다르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이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다주택자이시거나 투자자가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반인, 그러니까 부알못인 분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요?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옛날부터 정말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답을 못 찾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집을 사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건 알겠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꼭지에 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집을 사야 된다는 확신이 들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행동에 못 옮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부알못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건 알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드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책으로만 하는 거는 부동산은 독학은 의미가 없어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이게 틀렸다 맞았다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제 접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기초 지식을 쌓으신 다음에 이제 하셔야지 독학을 하더라도 낫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강의도 들으러 다니시고 적극적으로 임장도 가고 부동산도 방문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저도 이제 투자지역 분석반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부동산에 이제 전화를 많이 돌리고 이제 방문하고 이러는데, 방문을 못하고 전화를 하는 부동산에서는 사장님들이 오히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이렇게 전화로 해가지고 정보를 들으려고 하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고 바로바로 해야지. 지금 뭐 집안 보고 계약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좀 많고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 너 너무 늦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투자자를 따라서 가려고 하면 너무 숨가쁘고 따라가기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에 맞춰져 있는 강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기초 강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본인의 그 부동산을 보는 눈을 키우셔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2013년부터 서울이 회복을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7년, 8년 계속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고민을 한다는 건 7, 8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도 아직도 결론을 못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은 이미 사실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을 접고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끝이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부터 서울 수도권이 회복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오르나 하고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2015년부터는 뭐 대학생도 갭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뜨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2015년, 17년부터 되게 본격적으로 하셨을 텐데 2019년, 2020년, 이제 2021년까지도 하고 계시고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고 또 내일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민이 끝이 없다.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자 분들이 지금이라도 그럼 집을 사야 될까? 지금도 사야 될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은 또 똑같이 집을 사야 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투자를 못 하시는 이유는 세금이 무서워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이제 대책이 너무 규제 대책이 심해서 명의가 없어서 그렇다. 죄송한데 여기 오타가 있네. 명의가 없어서예요. 명의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털고 나와야지 뭐 오히려 사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금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우상향하듯이 세금도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시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2015년에는 이제 규제가 별로 안 심했고 지금은 규제가 되게 심한데 이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지금 더 상승폭이 훨씬 크고 더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세금 무서워서 이렇게 움츠러들면 예전에 아무리 가격 상승을 보고 자산 증식을 하셨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장담할 수 없고 앞으로 이렇게 부자의 대열로 들어서셔야 되는데 그 부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강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1년 365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1년 365일 동안 계약서를 쓰고 계속 부동산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고 내 투자금에 맞춰서 다리를 빼지 않고 발을 빼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명의가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요새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명의가 없어서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법인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틈새 시장은 다 있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핑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은 이제 접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역마다 상승폭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지역 보면 아직까지도 안 오른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 안에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산골짜기 이런 데까지 가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초보자들은 그래도 5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다 올랐다 그러면 30만까지는 보시라고 하는데 그 이하는 가시지 말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덜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한 바퀴 딱 돌아서 쫙 올랐는데 또 다른 데가 워낙 지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또 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이 올라서 싸 보이는 아직은 저평가되고 있는 수도권을 다시 노리면 그 에너지가 다시 또 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2015년에는 이렇게 하나의 단지를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빠르게 상승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쭉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쭉 언덕을 타고 가듯이 천천히 오르는데 대세 상승장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사실 최근에는 특징적으로 상승하는 애들의 모습은 이렇게 쫙 한꺼번에 그동안 안 올랐던 애들이 대책발로 효과를 보면서 풍선 효과를 누리면서 한꺼번에 투자자들이 몰리거나 실거주자들이 몰려서 오히려 한꺼번에 쫙 오르면서 이제 절벽 타기. 그러니까 절벽처럼 오른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절벽을 탄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이 기울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전에 상승했던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했던 이 상승폭이랑
이렇게 절벽을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폭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가치 있는 애들, 그리고 저평가된 애들을 잘 고른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절벽 타기의 상승폭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답은 나와 있는 거죠. 가치 있는 지역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우상향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같이 연동을 해서 가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덜 오른 지역, 그리고 아직도 가치가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번 정부의 특징은 집값을 하락하겠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교통호재를 발표하고 추진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는 난무하는데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이건 좀 솔직히 좀 어불성설인데, 그런 면에서 집값이 더 오를 만한 지역들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산 상승을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규제가 심할수록 가격 상승이 이런 식으로 더 커지고 있다.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가격 상승은 이 정부가 끝나지 않는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도 당장 막 들어올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오히려 더 커지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눈앞에 닥쳤는데 이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려고 한다면,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꾸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10,000원이 내일은 10,000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10,000원 가지고 옛날에는 10,000원 가지고 치킨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20,000원이 있어야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20,000원도 요새는 부족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물 자산을 안 갖고 있고 돈만 가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자산은 정말 손에 담긴 모래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하셔가지고 인플레이션에서 본인의 자산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3월 8일에 투자지역 분석반 3기를 오프라인으로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은 신청이 마감되었고 이제 온라인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걱정이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투자지역 분석반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으셔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늦지 말고 신청하셔가지고 빠르게, 솔직히 부동산은 오늘이 가장 싸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늦지 않은 거고,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꼭 이때 놓치지 마시고 시간을 금처럼 아끼셔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잔소리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움직이시길 바라는 마음에 잔소리를 드린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